자, 우리 광문 아이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 끝나고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이제 곧 다가올 겨울방학 때 과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도 해볼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내신만 할 거라서 방학 때는 국어 공부 그냥 잠깐 쉴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너희들이 1학년 때 경험해봤겠지만 광문국어는 외부 지문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보는 그런 문학 작품이나 독서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서 범위만 파겠다라는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의 내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고3을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진 고3은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너희들은 고3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여튼 그 고3 시기를 위해서도 이제 겨울방학 때 필요한 국어 공부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 처음에는 1학년 너희들의 시험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2학년 때 1학기 때는 문학을 공부할 거고 2학기 때는 독서를 공부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내신과 미래에 너희가 모의고사 그리고 고3 수능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국어 수업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 선생님이 이번 방학 시즌에는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름을 전지적 보라시점 77일 프로젝트라고 지어봤는데,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77일 동안 이제 방학부터 3월 1일까지 대략 77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77일 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자는 의미로 선생님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학년 손평, 교과서 범위와 학평 문학이 주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너희들이 교과서만 암기식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아마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는 걸 되돌아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다 합해서 보통 교과서 범위는 적으면 3단원에서 많으면 5단원 정도 출제가 되었고, 학평 범위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학평 범위를 고지해 주시고, 자, 그 안에서 문학작품이 적었을 때 6작품 정도, 그리고 많았을 때 7작품 정도,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내에서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이번 기말에는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고 문학작품을 그냥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시험이 나왔어요. 교과서 범위와 외부 지문을 같이 이제 복합 지문으로 구성한 지문도 있었고, 2학기 때부터 너희들의 변별된 실력 검증을 위해서 독서 지문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그런 변화까지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문학을 조금 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고사 때 한번 삐끗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 선생님, 저는 독서를 못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독서를 못하는 애였네요. 왜냐면 너희가 솔직히 말해서 3월 모의고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지 않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짙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신은 너희가 다들 그래도 열심히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독서 영역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기가 독서 영역을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었던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독서 영역에 약한 걸 깨달았다. 이렇게 자각한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선생님은 늘 말하잖아. 문학과 독서는 같이 쭉 병행을 해 나가야지, 독서라는 건 한순간에 독해력이 확 좋아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고 있어. 늘 꾸준히 문학과 독서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썼어요. 네.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실제로 성적이 잘 나왔었고, 그걸 조금 경시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친구들은 여전히 독서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학년 내신은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까? 비슷해요. 자, 문학은 보통 작년 기준이야. 교과서 범위에서는 7에서 8단원 정도 시험 범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외부 작품 지문으로는 고지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3작품 정도가 이렇게 시험 범위에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야. 독서도 교과서 범위는 한 5개에서 6개 지문이 시험 범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학기와 마찬가지였어. 미지정된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학평 지문을 이용을 하시되 최근 지문이 아니라 좀 과거, 뭐 19년, 18년, 17년 이런 식으로 좀 과거의 지문을 활용하시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교과서 범위만 열심히 판다고 해서 절대로 내신이 잘 나온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 자, 그럼 선생님 저는 내신 교과서 범위만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외부 지문을 시험장에서 그냥 열심히 해보면 안 될까요? 네, 열심히는 할 수 있지. 근데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단순히 그때 그 당시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좀 기적을 바라는 거나 다름이 없을까? 그래서 평소에 쌤이 늘 강조해. 내신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에 대한 유연성도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잖아. 그치? 네, 그거를 쭉 지킨 친구들은 그렇게 외부 지문을 처음 맞닥뜨려도 선생님 저 이걸 어떻게 읽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나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발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답을 차분히 찾아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쌤은 이제 방학 때 이런 이런 경향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2학년 내신 때도 결국엔 지정하지 않은 외부 지문으로 성적들이 변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독해하는 실력 자체를 늘려야 돼요. 네, 쌤이 이 얘기를 계속하지만 체감을 못하거나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조금 미뤄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2학년 때 좋은 등급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독해 실력이 그냥 기본적으로 뭐 요즘 피지컬이라고 하는데 피지컬이 좋아? 나는 독해 되게 겁나 잘해. 선생님 저는 사실 학평 부분에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친구들 잘 읽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 않잖아 우리 솔직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타고난 거고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야지 이렇게 점차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그런 성장캐가 돼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선생님도 성장캐였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에 겨울방학 때부터 필요한 수업이 도대체 어떤 수업이냐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너희들한테는 특히나 낯선 지문에 대한 유연한 능력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야. 특히 낯선 지문을 봤을 때 너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글은 결국엔 똑같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를 누군가가 읽었을 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글들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글의 특성들을 이해가면서 너희들이 독해 능력을 기르면 돼.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이제 각자의 전략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엔 독해인데 하여튼 문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독서도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방법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요. 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런 능력들을 길러갈 거고. 자, 그리고 문제도 요령을 부릴 수 있으면 좋잖아. 그치? 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차근히 풀다가 기억이 안 나니까 지문을 읽고 왜 이걸 반복해? 쌤이 늘 말하잖아. 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자, 모의고사든 그러니까 수능이든 아니면 내신 문제든 제발 지문부터 덤비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지문부터 덤비면 안 될까? 국어 지문은 길이가 짧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가 읽은 내용 족족 다 기억을 하지 못해. 그런데 너희가 지문을 쭉 차근히 읽고 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봐야지.
이걸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각각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도 배우고 자기 거를 만들어서 습관화해야 돼. 선생님도 공부 방법이나 습관을 바꾸고 나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학생이 유형이었단 말이야. 너희들도 그거를 느끼고 공감하고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길러주는 게 선생님의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목표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할 건가? 자, 일단 최근 수능이나 평가원 지문, 그리고 선제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각각의 유형별 지문의 유형별 접근 방법을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자꾸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자, 만약에 고전시가 중에서도 양반이 쓴 시조야. 자, 거기에다가 수필이 엮여져 있어. 이런 유형의 지문에선 무엇에 집중하면서 각각의 작품을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 걸까? 자, 양반들은 보통 자신의 관념 혹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꼭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정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그렇게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게 고전시가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수필은 왜 쓰는 거야? 수필은 자기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자들도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에 쓰는 거예요. 결국엔 그 깨달음도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고전시가랑 수필이 엮여 있으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들이라서 이들의 관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고전시가도 특히나 요즘에는 자연 친화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진짜 굉장히 주관적인 관념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식의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수능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과거에는 소설 지문에서 뭐 대화가 이렇게 어떤 대화 부분을 이렇게 묶어놓고,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이런 OX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었어. 그런 선지가 많이 나왔었어. 근데 요즘에는 특정 대화를 묶어놓고, 대화를 딱딱딱 묶어놓고, 밑줄도 아니야, 그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A 발화와 B 발화의 발화자 의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내용만 이해를 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지.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인물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앞뒤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어려워요. 단순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선생님하고 같이 지문에서 읽어나가면서, 문제에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는 활동을 선생님이 꾸준히 너희들하고 같이 해나갈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이번 시즌에 보라국어에서 야심차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자, 77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과 같이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수업만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전반적인 학습 계획이라든지 너희들이 같이 어떻게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왜 77일이냐? 사실 100일 하고 싶었거든? 근데 방학부터 개학까지 100일이 안 나와. 자, 그래서 날짜를 세어보니까 우리 개강일인 22일부터 1일까지,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3월 1일까지가 한 77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좋게 77일 프로젝트라고 한번 해봤어. 왠지 기분 좋잖아. 그치? 뭐 행운의 숫자? 뭐 이런 의미 부여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건 아니야. 너희들이 현실적인 학습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런 철저한 학습 관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자, 전지적 보라트 시점이라고 되어 있지. 쌤이 지켜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실제로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단순히 감시자만 되지는 않을 거야. 쌤도 같이 너희와 함께 77일 동안 무언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반 그렇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77일 동안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도 너희에게 이렇게 선언한 어떤 미션을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진행해서 결국에는 이뤄내는 그런 뭐랄까 성취감 이런 것들을 너희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성취감과 함께 당연히 실력도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너희가 쌓아간 일에 따라서 77일 동안의 그 노력에 따라서 같이 실력 또한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첫째 주에 선생님하고 각자 1대1로 클리닉은 아니고 상담을 하면서 너희들하고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각자의 뭐 수면 시간이라든지 학원 스케줄이라든지 다 달라. 그런데 선생님이 무턱대고 너 이거 무조건 다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계획을 너무 과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그거를 결국에 해나가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냥 안 하고 말아 이렇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계획 자체도 현실적으로 세워 나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계획 세운 걸 플래너를 작성해 나가면서 너희들이 실제로 그걸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선생님하고 어떤 방식의 경로로 발음이 안 돼. 왜? 그런 경로로 같이 한번 쭉 진행해 볼 거예요. 관리해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행해 나간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 후에 뭐 주간이면 주간 그리고 월 말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결과와 함께 너희들의 학습관리 상태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광문고 출신의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간단한 이제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너희들이 평소에 실제로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특정 시기에 날짜를 잡아서 너희들이 선배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궁금했던 거 선생님 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멘토링 선생님 오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면서 너희들이 단순히 학원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며 내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종의 동기부여도 돼야 되니까 이 77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건가요? 나름의 포상을 해줄 거야. 선생님 A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A 이런 거 안 할 거야? 선생님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너희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처음 목표대로 잘한 친구들에 대한 포상을 확실하게 해줄 거예요. 너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다음 주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겠지. 그리고 매주 매일 국어가 나가게 될 거예요. 매일 국어는 7일 아닌 6일로 이제 나가려고. 근데 6일 동안 너희가 매일매일 국어, 그러니까 국어랜다. 문화, 독서 이거를 각 영역별로 1일부터 4일까지 문제를 쭉 풀 수 있게 최소한 한 지문 이렇게 매일매일 2지문 정도는 풀 수 있게 구성을 해놓고 자, 5일 차에는 선택 과목을 풀 거야. 너희가 아직까지는 선택 과목이 분리되어 있진 않아서 사실은 둘 다 풀면 좋긴 좋아요. 네, 하여튼 엄매, 화자 이거를 각각 10문제씩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6일치에는 너희가 국어 어휘를 단순히 영어처럼 이렇게 막 써가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어휘들을 점검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읽어 나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이제 영역도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매일 국어를 진행을 하고 매주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방학 때 조금 클리닉 소홀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시즌에 쌤이 소홀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더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각자
약한 지점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쌤이 꼭 근데 클리닉을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5월 말에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야. 실제 모의고사 치르는 것처럼 80분 동안 너희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 중요한 지문들을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 그리고 매월 월말고사는 성적표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취약한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야. 나는 이번 시즌에 너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요령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리고 교재나 과제물은, 네, 교재 아까 쌤이 말했지? 평가원이나 수능 지문을 이용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결국에는 수능을 볼 때 맞닥뜨리게 될 유형의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지문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예비고의 수준에 맞는 그런 지문들을 선택을 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점차 레벨을 올려갈 거야. 자, 그리고 매일 국어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도 단순히 관련이 없는 문학 독서 이렇게 배열해 놓는 게 아니라 그주 수업과 관련된 유형이든 주제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나름 질서 있게 그렇게 국어 숙제를 준비를 해 놓을 거야. 그러면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숙제를 하면서 실제로 연습도 해보고 적용도 해가면서 공감도 하고 맞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렇게 해보면서 너희가 쭉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실제로 실력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선생님은 네, 이렇게 역시 이렇게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 자, 너희들이 정말로 알찬 이 시기를 선생님하고 이제 보내게 된다면, 알찬 이 시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보내게 된다면 후회 없는 시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늘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뭐 필요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늘 말하잖아. 쌤은 너희들한테 그럴 때 베풀라고 있는 존재야. 그치? 언제나 어려움 없이 선생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미안함 없이 선생님 저 이런 게 필요해요. 선생님 저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따뜻한 겨울방학 보내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자고.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거든? 네, 이런 것들이 너희가 그냥 겨울방학 놀자 막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예비고이니까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가 예비고이 시즌이었어. 자, 그때처럼 너희들도 공부를 해서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 때 만나도록 하고요. 수업 전에 일단 상담 때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해요. 네, 또 봐요.